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우리 실, 내 직무, 우리 실이나 내 직무에 대해서 잘 분석이 된 그런 사람이 최종 합격을 하는 거겠죠. 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분석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 분석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예를 들어 우리 석사나 박사 나오신 선생님들께서 연구직으로 지원하시는데 R&D 직무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정부출연연구원이야. 그 출연연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꼭 재무제표를 알아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굳이? 왜? 재무제표를 왜? R&D인데? R&D면은 선생님들께서 잘하시는 거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 직무에 맞게. 출연으로 가실 거면 기술 이전 중요하니까. 혹여나 내가 연구한 것이 사회로 나왔을 때 기술 이전이 되냐 안 되냐, 내가 한 연구가 발주 기간이 어디고, 연구 기간은 얼마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고, 사업비를 받아가면서 연구를 하실 때, 그 기간 안에 하실 때 뽑아내는 주요 KPI는 뭔지, 논문은 몇 권인지, 특허는 몇 개인지, 그리고 그걸로 낼 수 있는 이 사회에서 퍼포먼스는 뭔지, 같이 연구하는 공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으면은 거기랑 잘 협업하면서 처음에 우리 과제 받았을 때 RFP에 적힌 그대로 잘 수행하면서, 발주기관 담당하신 주무관님이나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은 그런 분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연구과제 수행하면서, 그렇게 내가 수행한 게 연구과제 하나라고 한다면 몇 개 또 연구과제가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거 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기관에 재무제표를 왜 보냐 이겁니다. 사실 시중에 있는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기업을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 기업은 민간기업 기준으로 보면요, 처음에 그 창업주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법인의 형태로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고객이 많아지고 사람이 더 필요하네요. 나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찾게 되고, 그렇게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주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거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을 분석하는 거가 돈과 연관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곳은 어디입니까? 그 기업에 처음에 내가 신입으로 들어가는데 기업 전체를 총괄하나요? 정말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확인할 정도로 그런 직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원한 그 직무, 내가 하는 그 업무, 그리고 그 업무 관련돼서 경쟁사는 어딘지, 내가 해야 될 업무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지 왜 갑자기 재무제표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R&D로 지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렇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또는 일반 행정인데, 일반 행정이심에도 재무제표를 다 봐야 돼요 혹시? 그 기업에서 어떤 행사하고 어떤 프로그램하고 주요 복지나 예산이나 주로 진행하는 사업은 뭐고, 누구랑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어디랑 협업해야 되고, 혹여나 공공이라고 한다면 상위 기관은 어디고, 그런 전체적인 기관의 살림이나 예산에 대한 흐름, 이것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일반 행정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왜 보냐 이거예요. 재무제표를 볼 사람은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그 말을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채용 공고라고 하는 거는 기관 자체에서 내는 건 맞죠. 근데 그 처음 채용 공고가 시작된 그곳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채용이 처음 시작된 그 부분,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을 겁니다. 어쩌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채용 공고가 처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누구의 요청으로 시작됐을까요? 기관장? 본부장님? 실장님? 팀장님? 저 지금 장으로 끝나는 직급에 계신 분들만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팀장 내지 실장님 선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요? 일이 많으니까.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할 건데 너무 많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요청합니다. 사람 뽑아달라고. 오케이. 그래서 취업을 합니다. 인사팀에서 취업을 해서 올리시겠죠. 우리 인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채용 공고에다가 올립니다. 근데 그것이 기관 전체가 보이고 기관의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 분석이나 기관 분석을 할 때 그 기관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같은 걸 본다 이겁니다. 재무제표 자체를 보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보시면 좋죠.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채용 공고가 시작됐었던 여러분들을 찾았던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계셔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그분들은 누군가가 하는 그 업무에, 또는 뭐
그분이 일주일 동안 하신 업무나 한 달 동안 하신 업무를 잘 정리해서 위에다가 보고하시고 우리 팀이나 우리 실이 이번 주 또는 이번 달에 해야 될 업무가 뭔지 그런 거 고민하면서 시간, 예산, 자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의 니즈에서 처음에 채용 공고가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분들이 누군지를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 분석인 겁니다. 기업 자체, 기관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채용 공고 처음 스타트된 그곳을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팀장님 내지 실장님 아니에요? 실무에 계신 분들, 필드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니즈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뽑아달라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채용 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면접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요? 실장님이나 나랑 같이 일할 사수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들어오겠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재무제 표기가 나와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실무에서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내지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한 업무를 잘 취합해다가 위에다가 보고도 해야 되고 우리 팀, 우리 실이 일주일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잘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이 고민할 사람 생각하면서 채용 공고를 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요. 챗GPT가 뽑아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 기업 분석을 하실 때 기관 자체에 대한 분석 하셔도 돼요. 심지어 주요 고객사, 주요 경쟁사도 누가 필드에서 고민을 하면서 실적으로 뽑아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팀장님 내지 실장님 그런 완전 필드에 계신 분들이 만나고 협업하고 누구랑? 우리가 기업 분석하면서 만나는 그런 경쟁사나 협업사 거기에 계신 경쟁사나 협업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팀장님 내지 실장님, 우리 회사의 팀장님 내지 실장님 이런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처음에 커넥션이 있고 점점 키워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관장님들끼리 만나서 MOU를 맺거나 그런 게 진행이 되겠죠. 처음 시작은 필드에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채용 공고를 요청한 겁니다. 사람 뽑아달라고. 그 공고를 지금 여러분들이 본 거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기업 분석에 대한 얘기가 관점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업 분석에 대해서. 그 기업 자체가 아닌 그 팀, 그 실, 내가 들어갈 그 조직, 작은 단위의 조직. 분대로 치면 분대겠죠. 한 개의 분대. 분대는 분대장이 있겠고 그 분대 또는 그 소대 이런 가장 작은 단위를 분석하려고 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제 생각엔 그게 진짜 기업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 관련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셔요. 얼마나 많은 공고가 있습니까? 그거 다 현장에 계신 우리 실무진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런 분들의 요청이 모인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셔요. 직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직무마다 있는 실무자 분들이 각각 요청한 거를 모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우리 실, 내 직무, 우리 실이나 내 직무에 대해서 잘 분석이 된 그런 사람이 최종 합격을 하는 거겠죠. 그게 기업 분석입니다. 재무제표가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는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기업 분석에 대한 진짜 의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곳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된 상태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고가 났고 나는 취업할 때가 됐고 졸업은 얼마 남지 않았고 돈은 벌어야겠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저금하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고 근데 나한테 지금 총알이 없으니까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뜬 걸 보고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내가 자격증이 부족한 건가? 자격증을 내가 더 따야 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드렸던 거를 잘 들어보시면은 저 지금 자격증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자격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그 이유를 보면은 자격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할 때 완벽한 때란 없는 거죠. 나 이것만 준비하고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기업 분석,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조직, 그 조직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면 깜짝 놀라서 보시게 될 거죠. 누가? 실무자분들께서 어쩜 이렇게 잘 분석했냐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취업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나눠드리는 자소서 PDF도 있어요. 그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